내일부터 11월 4일 본선거를 위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주민들은 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물가연동 인상률이 2.8%로 결정되면서 수령자들은 매달 평균 $56 이상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해외 발급 신용카드로도 교통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오픈루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내년부터, 지하철은 2027년부터, 2030년에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베이커리에서 고객이 팁을 주지 않자 직원이 손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봤다는 리뷰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차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 $50,000를 넘어서고 중고차 가격까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진공 상태의 튜브 속을 시속 1200km로 달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에 세계 각국이 뛰어들며 미래 교통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타운입니다. 내일부터 11월 4일 본선거를 위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조기 투표는 두 지역 모두 11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투표를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날짜별 운영 시간이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8일과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1월 1일과 2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욕시 투표소 위치와 시간은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뉴욕 이외 지역은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같은 기간에 조기 투표를 진행합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한인 인구가 많은 버겐 카운티에는 포트리, 티넥, 해켄색, 파라무스 등 9곳의 조기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세부 위치는 주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선거는 11월 4일에 열리며 뉴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25일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 신청이 마감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유권자 등록은 이미 마감됐으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시장,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해 각 주와 지역의 주요 공직자들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타운입니다. 내일부터 11월 4일 본선거를 위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조기 투표는 두 지역 모두 11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투표를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날짜별 운영 시간이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8일과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1월 1일과 2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욕시 투표소 위치와 시간은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뉴욕 이외 지역은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같은 기간에 조기 투표를 진행합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한인 인구가 많은 버겐 카운티에는 포트리, 티넥, 해켄색, 파라무스 등
9곳의 조기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세부 위치는 주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선거는 11월 4일에 열리며 뉴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25일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 신청이 마감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유권자 등록은 이미 마감됐으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시장,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해 각 주와 지역의 주요 공직자들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사회보장연금 소셜 세큐리티 수령자들은 매달 평균 $56 이상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 상승률을 반영한 이른바 물가 연동 인상률 콜라가 2.8%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2026년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비 연동 인상률을 2.8%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자와 장애인 수급자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은퇴자는 매달 평균 $56 이상을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당초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지난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인해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급여세로 충당되며 적용 상한액은 올해 17만 6,100달러에서 내년 18만 4,500달러로 인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 연동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8.7%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3.2%, 올해는 2.5% 인상이 적용됐습니다. 내년 인상폭이 다소 줄어든 것은 물가 상승률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당척 정책센터의 에머슨 스프릭 정책국장은 성명을 통해 2.8%의 생활비 인상분이 모든 가계의 재정 문제나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의 한계를 해결할 만큼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 가정의 경우 2.8%의 사회보장연금 인상이 여전히 생활비 충당에 충분치 않아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과 한인 방문객의 결제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오픈루피라는 새로운 교통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바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지하철까지 확대되고 2030년에는 수도권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외국인과 한인 방문객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오픈루프라는 새로운 교통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루프는 별도의 교통카드가 없이도 평소에 쓰던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요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서울을 찾은 한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를 직접 사서 현금으로 충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뉴욕에서 쓰던 신용카드를 그대로 단말기에 대면 곧바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역에서도 해외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애플페이를 활용한 해외 카드 충전 기능도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시내버스가 먼저 적용됩니다. 2만여 대 단말기 교체는 끝났지만 카드 수수료와 환승 할인 문제 등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하철은 비용 부담 때문에 2027년부터 신용카드 탑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이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코레일 노선, 마을버스까지 신용카드 하나로 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러 온 고객이 팁을 주지 않자 카운터 직원이 손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봤다는 리뷰가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업주는 팁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선택 사항일 뿐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 베이커리 아웃 오브 오디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팁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한 이용자가 겪은 일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는데 글쓴이는 자신 앞에 줄을 서 있던 한 고객이 빵을 8에서 10박스 정도 구입했지만 팁 선택에서 0을 누르자 카운터 직원이 주변 동료들과 함께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계산대 직원이 손님이 듣는 앞에서 봐라, 저 손님은 팁을 안 줬다라고 말했다며 주변 누구도 그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않는 듯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며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한 댓글에는 계산대 직원이 결제 화면에 기본 20% 팁이 설정돼 있는 채로 고객에게 서명하라고 요청했고 그 고객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결국 20불을 팁으로 지불하는 것을 봤다고 썼고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의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자 구글과 옐프 등에는 별점 1점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미국의 팁 문화를 배우라는 직원의 공격적인 언사를 당한 적이 있다는 체험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아웃 오브 오디의 대표 젬마 이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팁은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 사항이며 고객이 팁을 줄지 말지 결정했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20% 팁 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직원 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님을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언행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NS에서는 서비스업에서 팁이 강요되는 분위기 자체가 문제라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자 가운데 63%가 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식당, 카페, 배달 등 일상적인 곳에서 건건히 팁을 강력 요구하면서 소비자의 부담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은 팁 문화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며 매장에서 소비하는 고객들이 팁에 대한 부담까지 안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주들은 직원 입장에선 팁이 급여의 일부이지만 손님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도 이해된다며 서비스 품질과 손님 만족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신차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 5만 달러를 넘어섰고 중고차 가격까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들의 내차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차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정보업체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5만 80달러, 처음으로 5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보다 2% 넘게, 1년 전보다는 3.6% 오른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기차 확대, 완성차 업체들의 고급화 전략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은 9월 한 달 동안 11%를 넘어섰고 고가 모델 판매가 늘면서 시장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중고차 가격도 크게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에지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중고차 평균 리스팅 가격은 2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3년 된 중고차 평균가는 3만 1,000달러로 1년 새 5% 이상 올랐습니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대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즈몬드닷컴 집계에 따르면 3분기 신차 월 평균 대출 상환액은 754달러, 응답자 5명 중에 1명은 매달 1,000달러 이상을 자동차 대출에 쓰고 있습니다. 업계는 관세, 공급망 차질, 전기차 확산 등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 앞으로도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의 튜브 속을 시속 1200km로 달리는 이 기술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개발에 나서며 미래 교통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KTX를 이용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울에서 부산 사이 구간을 불과 20분 만에 주파하는 꿈의 교통수단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상태의 튜브 속을 자기부상 기술로 달리는 열차로 공기 저항과 레일 마찰을 최소화해 시속 1200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차체는 일반 열차보다 작고 가벼우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튜브 기술은 2013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개한 하이퍼루프 알파 백서에서 처음 제시됐습니다. 이후 버진 하이퍼루프 1 등이 유인 시험 주행을 실시하면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인도는 40km 길이의 세계 최장 시험 노선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은 하이퍼튜브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교통부 산하 신교통기술위원회를 통해 하이퍼튜브를 포함한 차세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약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올해를 K-하이퍼튜브 원년으로 선포하고 3년간 127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되면 여객기보다 빠르고 고속철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공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열팽창, 지진 등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2030년대 초기 상업 노선이 시험 운영 단계로 등장하고 승객과 화물을 포함한 완전한 상업 운송 시스템이 가동되기까지는 204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대 바출라프 스밀 명예교수는 튜브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기술적,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철로 위를 나는 비행기라 불리는 하이퍼튜브를 통해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꿈의 기술이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인기 래퍼 카디비가 한국 고추 참치를 먹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디비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H마트에서 산 고추 참치를 밥과 마요네즈, 칠리 소스에 섞어 김에 싸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미쳤다, 정말 맛있다라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편집본으로 올라와 조회수 4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카디비는 지난 3월에도 홍삼을 먹는 영상을 올려 커피보다 효과가 좋다고 말하며 해외에서 홍삼 대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K-팝 스타와 해외 유명인의 언급은 곧바로 K-푸드 인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의 포켓몬빵, 블랙핑크 제니가 소개한 바나나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70억 달러를 넘으며 10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학교 올해 미국인 신입생 비율을 살핀 결과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줄어든 반면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늘었습니다.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14%에서 11.5%로 낮아졌고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라고 밝힌 신입생도 16%에서 11%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은 37%에서 41%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두고 미 언론들은 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결한 뒤 나온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 역시 흑인 신입생 비율이 지난해 8.9%에서 5%로 떨어지며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아시아계는 지난해 23.8%에서 27%까지 증가했습니다. 장수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 많은 성인들이 제대로 된 노후 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존앤콕과 MIT 에이지랩이 공동으로 개발한 장수 대비 지수 조사 결과 성인들의 노후 준비 점수는 평균 60점에 불과해 100점 만점 기준에서 크게 뒤처졌습니다. 특히 돌봄 분야 점수는 42점으로 가장 낮아 노년기에 누가 돌봐줄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5,800만 명이며 2050년엔 8,2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40%는 노후에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2막이라며 장수에 맞춘 재정 설계와 주거, 생활 방식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리들렉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영업 중이던 상점 두 곳이 연이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새벽 1시쯤 노던 블루버드 248가 선상의 한 상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는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출납기에서 돈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이어 용의자는 불과 6분 뒤 같은 쇼핑몰에 있는 한인 운영 스시업소에도 침입했습니다. 정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약 800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용의자가 회색 세단을 몰고 249 스트릿을 따라 북쪽으로 도주했다며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800-577-8477번으로 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